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스탁솔루션 시작합니다. 전화, 문자 계속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온에어입니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그 카페 24시라는 종목을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하여튼 이 종목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막 빠지는지 도대체가 주식을 오래 좀 했는데도 예. 이건 너무 지금 후회가 스러워서 시금전폐까지 하고 그냥 밤잠도 못 이루고 있는데. 아이고. 매수는 어떻게... 어느 가격대에 하셨어요? 88,000대 했습니다. 88,000원.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45%요. 45%. 정말 네. 밤잠 못 이루실 만 하시네요. 네. 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안 그래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인데요. 저희가 꼼꼼히 좀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자, 카페 24입니다. 두 분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비중 축소. 아이고, 변 전문가님 의견 챙겨주세요. 예, 시청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주식 오래 하셨는데 이거 좀 또 많이 저가라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좀 하락해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카페 24는 뭐 전통적으로는 이제 전자상거래 쪽에서 좀 상당히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보았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하락한 거는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자체가 안 좋았어요. 예, 왜냐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카페 24의 사업 구조상으로는 상당히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봐왔었는데 작년에 이제 그 M&A를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핌즈를 인수를 했고요. 예, 그리고 12월에는 전자상거래 업체 그 피레이 한국을 인수를 했어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일단 매출은 이제 뭐 497억으로 약 35% 정도 증가해서 외형 성장은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 영업이익 자체가 약 30% 이상 감소해서 약 19.4억을 기록했거든요. 예,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기존에는 이제 카페 24 기존 비즈니스 모델 상으로는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카페 24는 지속적으로 성장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익도 잘 나고 있다. 이런 이제 스토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카페 24의 주가를 상승시킨 건데 그 M&A를 통해서 지금 사업 구조가 수익이 예상했던 것만큼 안 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컨센서스 상으로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수익을 약 40% 정도 감익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실적 우려 때문에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최근에 그런 실적 발표 이후에 우려가 지속돼서 지금 주가 자체가 힘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셔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그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나머지 기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소폭 매수는 유입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 가격이 싸다는 생각이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유하신 비중 자체도 40%나 상당히 많으시고 지금 최저가까지 떨어졌지만 이 가격을 주봉상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약 그 4만 원 정도 수준까지도 지금 충분히 좀 하락할 여지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그 많이 빠져 있다고 추가 매수나 이런 건 뭐 전혀 고려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이후에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더 물타기를 하시던가 하시는 전략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냥 매도를 쳐버릴까요? 지금 손실이 좀 있으시니까 만약에 뭐 전략 매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추세상으로는 지금 좀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좀 하락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좀 비중을 지금 현재 현재가 부근에서 좀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 뭐 기술적 반등, 이제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뭐
뭐 9만 원까지 뭐 일시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일단 하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손절가는 그래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버티고 있어 다행인데 약 지금 5만 9천 원 정도 수준이죠. 이 수준을 만약에 하회하게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깊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파손이 막 떨어져도 무자비하게 이렇게 막 떨어져서 막 어떻게 막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막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예, 맞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 아이고, 진짜 얼마나 속 타실까요? 이게 일단 하단 손절 라인을 5만 9천 원으로 잡긴 잡았는데 또 그 가격 와도 마음 흔들리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거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억하고 뭐 있겠습니다.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그러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연락 주세요.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분 바로 만나뵙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온 네, 에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아모텍이요, 아모텍. 아모텍,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25,000원에 50% 가지고 있어요. 25,000원에 50%. 비중이 많으신데 손실 보고 계시네요?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어떤 부분이 궁금한 거 하면 처음에는 공시가 나온 걸로 봐서는 한 달 예. 전에 아주 좋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예. 그때 한 달 전에 매수를 했어요. 예, 그런데 어저께 공시가 그저께 나왔나 어저께 나왔나 실적이요. 공시가 별로 안 좋다고. 실적이 안 좋았어요. 예. 실적이 별로 안 그랬네요. 좋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빠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지금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낮춰 잡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요거 가격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아모텍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유? 일단 통했어요. 보유 의견. 김동희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김동희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아모텍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거의 단기 고점을 잡고 또 비중도 높으세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뭐 보유의 의견을 드렸지만 추가적인 전략도 좀 드릴게요. 예. 아모텍이 최근에 하락했었던 이유가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실적이 예상 컨센서스보다 좀 저조하게 나왔다는 점이죠. 그 이유가 NFC 안테나 부분에서 전파 인증 지연 때문에 따른 영향이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2분기의 뭐 실적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마트폰 업황이 전방 산업인데 스마트폰 업황이 사실상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정체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 대신에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좀 드리자면은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MLCC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MLC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금은 최근에는 뭐 단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던 부분도 있었는데 4차 산업이 진행되고 또 5G가 계속 상용화가 될수록 MLCC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ML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매출부터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산업 부분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 비중 축소를 하는 것보다는 보유를 하시면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셨다시피 뭐 지금 굉장히 장기 이평선 242선 부근에서 이제 그 시청자님께서 좀 사셨어요. 이 부분을 좀 뚫고 확인하고 사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일단은 저항을 부딪히고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엔벨로프 하단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바닥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가격대죠. 25,000원 이상이 다시 한번 저항대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기회를 삼아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월 달에 저점을 보였었던 15,700원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궁금했던 부분은 다 풀리셨습니까?
아유, 네. 하단 15,700원 요 라인만 어디 적어두셨다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유, 네,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문자 보고요. 잠시 뒤에 또 전화 연결해 볼 테니까요. 연락 계속 주시고요. 문자 체크합니다. 한국종합기술 올려주셨고요. 매수가 4,700원에 비중 50%. 와, 오늘은 비중이 한 40~50%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연락 주셨네요. 현재가에서 약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요. 변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에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 자체는 이제 지금 현재는 뭐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많이 부족하고 뭐 기업의 내부적인 이제 모멘텀도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다행인 것은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 자체가 약 4,700원 정도 수준이시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큰 손실은 아니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오늘도 연락 주신 분들이 좀 많이 잘못하고 계신 게 이 그 50%라는 비율 자체가 너무 높은 그런 수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더라도 많이 매수하셔도 약 30% 정도까지만 매수를 하시고 그러니까 20% 정도의 자금은 어느 정도 현금으로 좀 확보해 놓으시는 게 시장 대응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신 가격 약 4,700원 수준까지는 뭐 충분히 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변동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평선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가 뭐 그 4,700원 수준까지는 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추가적인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남부 관련 테마로 좀 엮여 있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들이 상승하기 이전까지는 급등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적어도 매수가 부분 4,700원 정도 수준까지 오시면 적어도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을 약 뭐 20%나 30% 정도로 좀 줄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 없는 선에서 일단 많으니까요. 비중은 줄여 나가는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J콘텐트리 보겠습니다. 5,100원에 비중 30% 보유하고 계시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들려오죠. 이게 호재인가요? 문의 주셨습니다. 김동희 전문가님. 네, 일단 J콘텐트리 메가박스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유명한 회사죠. 말씀하셨다시피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호재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J콘텐트리가 영업이익이나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의심할 거 없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흥행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차기 좀 기대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송강호나 이성균 배우가 출연하는 기생충 영화 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매출 모멘텀은 계속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년에 또 2020년 내년이죠. IPO 추진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극장 부분에서는 19년도에는 40% 이상 영업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탄탄한 실적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나 외형 성장과 함께 이제 주가는 좀 상승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손절가 목표가 한번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5,100원 수준에서 뭐 30%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간에 뭐 크게 손실을 보신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예전에 주가 저항으로 부딪혔었던 장기 이평선이 241선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비중 좀 축소를 해주시고요. 어쨌거나 이 저항 라인에선 수익을 좀 보시는 격이니까 만약에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갔다면은 조금 더 추세 상승을 보고 가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네요. 일단 보유 사인 챙겨드렸습니다. J콘텐트리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잠시 뒤에 문자 더 체크해 볼 테니까요. 계속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오네어입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올릭스입니다. 올릭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60,500원에 20%를 들고 있습니다. 65,500원에 20%? 네. 오늘 좀 오르면서 수수료 정도 챙길 수 있는 수준이네요. 예. 오, 금방에 매수하셨어요.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매수한 지 좀 오래됐는데요. 예. 7만 원대 넘어갔는데 이걸
매도를 못 해가지고 아, 예, 다시 예. 쭉 밀리네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정도 되면은 다시 매도를 할 수 있나? 그게 이게 좀 한 궁금합니다. 7만 원을 여러 번 터치했는데 매도를 못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네, 다시 네. 올라갈 여력은 남아있는 건지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예. 올릭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보유. 통했어요. 보유 의견. 변 전문가님. 네, 처음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오래전에 사셨으면 매도하실 기회가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계속 놓치셨나 봐요. 네, 네, 네. 아, 예. 올릭스 혹시 기업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뭐 그 RNA로 해서 뭐 황반 변속이라든가 그쪽에 뭐 폐 소미와 그쪽 쪽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이제 네, RNA 간섭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치료 물질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치료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신물질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전체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뭐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충분히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갈 수 있었던 종목이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바이오들이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시세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기업 내용은 상당히 좋고요. 특히 이제 그 RNA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뭐 협업이나 이제 기술 이전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2019년이죠. 이제 올해 2분기 내에 영국에서 이제 일상 완료가 한 건이 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3분기 내에는 이제 휴젤이 이제 진행 중에 이제 국내 임상 2회상이랑 이제 데이터 발표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내년이죠. 내년에서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임상 일상이 미국이죠. 미국에서 임상 일상이 3건 정도 좀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모멘텀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 가격이 저는 이제 최근에 급락했을 때 사셨는지 알았어요. 네네. 네, 저 기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시장 영향으로 좀 급락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네. 매수 가격대 이 정도신지 알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10% 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비중이 20%니까 10% 정도 더 매수하시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네네. 근데 그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이제 가격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단기적으로 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회사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 고점 수준인 이제 약 7만 원 정도 수준 이 정도에서는 한번 매도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손절도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아무리 좋다고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매수가가 6만 500원 수준이시니까 지금 지난번 저점 수준이죠. 약 5만 8천 원을 만약에 하회하게 된다 그러면 네네. 이 종목이 아무리 좋더라도 시장 영향으로 이제 그 하락폭이 좀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5만 8천 원 수준에서 손절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와, 중장기 오케이 사인 나왔네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수익 챙기실 때 또 연락 주세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릭스 체크해봤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오네어입니다. 네. 네, 어떤 거 수고하십니다. 가지고 계실까요, 종목이요? 예, 오리온이에요. 오리온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2만 2천 원이요. 12만 2천 원에 예, 비중은요? 비중은 한 5%도 5%. 5%. 예, 아이고, 가격이 너무 이게 안타깝다. 아이고. 네. 예.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저도 특징주로 계속 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요. 세무조사 이슈가 있어서. 놀라셨겠다.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뭘 많이 빠졌으니까 음. 어떻게 해야 될라나. 손절도 어떻게 쉽진 않을 줬어야 것 같은데. 되는데 또 빠지다가 저거 하겠지 했더니 그렇게 빠지고. 알겠습니다. 이게 하단은 좀 잡힐 수 있는 건지 반등의 여지는 남아 있는 건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오리온 두 분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매도. 아이고, 보유 의견 챙겨볼게요. 김동희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김동희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하시네요. 네, 일단 비중이 적은 게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죠? 예. 네, 비중이 적어서 다행인데 일단 최근에 이제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모르겠어요. 일단 최근에 실적 시즌이잖아요. 예. 근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소리는 들었어요. 네, 그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 쪽 매출이 좀 좋지 않았었고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로컬 경쟁사들이 좀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경쟁이 좀 심화됐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도 이제 베트남 쪽 매출도 좀 좋지 않았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좀 민감하게 주가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드라마틱한 이런 반전은 없었지만은 실적이 그렇게 뭐 상대적으로는 많이 저조한 편은 아닌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오리온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제과 시장이죠. 중국 시장에서 1등이라는 선도업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중국 제과 시장 자체가 매년 5%에서 10% 정도 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 보유 의견을 드리지만요.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 하향 들어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네,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가져가셔도 된다. 다만 좀 비중이 적으시니까 추세 하향 종목은 좀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와 손절가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설정해드린 98,000원에서 10만 원 가격대쯤에는 어느 정도 이제 물량대가 쌓여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오르더라도 이 가격대를 좀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만 원 부분에서는 비중 좀 축소를 해주시거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비중 축소하시고 대응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주가가 역사적 최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질 구간은 크게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75,000원 구간 이렇게 잡아서 대응해 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유 좀 어떻게 고민은 덜으셨어요? 그러네요, 네. 뭐. 그러게요. 하단 일단 75,000원이었고 현재가 혹은 한 10만 원 비중 축소 생각하시면 요 가격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힘내시고요. 예.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리온까지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드린 전략들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문자 이어서 체크합니다. XM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3,450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 고려하고 계신데 이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 건지 도와주세요 남겨주셨거든요. 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SM 같은 경우에 데이터 솔루션 전문 업체로서 뭐 보안 관련한 이슈로 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중순에도 좀 급등을 보인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급등 이후에 최근에 5월 달 장 계속 빠지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문의하셨는데요. 일단 매수하신 비중 10%는 상당히 적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난 상승 거래량 증가하면서 상승한이 장대 양봉의 50% 정도 지점을 지금 하회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그 241 장기 이평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이 가격 수준이 저가다 이런 그 시그널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양봉이 좀 발생하는 그런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전체 시장도 그렇지만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시장 안정화 이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양봉을 보이면서 좀 상승하면 추가 매수를 하겠지만 지금 정도에서는 이 241선 장기 입평 지켜지는지 이걸 한번 확인하신 이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일단 요구요. 그리고 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금 더 지켜보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XM이었고요. 그다음 KCC 문의 주셨습니다. 39만 원에
1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와, 이거 주가가 너무 무섭게 요즘 빠졌어요. 어닝 쇼크의 여파가 이 종목도 만만치 않은데요. 김동희 전문가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KCC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뭐 나쁜 소식도 있는데 일단 나쁜 소식은 이미 나왔죠. 실적 부분에서 좋지 않다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시즌에는 실적과 관계된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 어쨌거나 실적 부분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이 좀 안 좋았었던 이유가 매출 감소폭이 이런 원가 절감보다 더 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좋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019년 중공 물량이 한 52만 세대에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재료가 있죠. KCC하고 이제 SJ의 파트너스 원익 컨소시엄이 모멘티브를 인수를 승인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티브 이익이 KCC에 반영될 경우에는 KCC의 이익이 한 2배 정도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커다란 이슈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중은 좀 올라오면은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비중도 한 30%로 좀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저점을 잡아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주봉상 35만 원 부근이 1차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게 기다려서 39만 원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35만 원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 비중 좀 축소하시고요. 더 올라간다면 40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때 상황 보고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는 걸 좀 권유드리고 있고요. 손절가는 이전 저점인 24만 원 수준 이 부분에서 좀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 24만 원,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반등 보일 때마다 연락 한 번씩 주셔야겠네요. KCC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JW 신약 보겠습니다. 107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이분 반토막 정도시죠.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대요. 변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JW 신약 추가 매수 지금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보시면 JW 신약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매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뭐 기술력도 있는 회사인데 최근 2017년부터 영업이익이 좀 많이 감소해서 적자로 전환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셔도 2017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2017년부터 그 영업이익이 좀 적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수급적으로 보셔도 지금 최근에 급락한 시점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좀 강력하게 나온 상황이고요. 반면에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10,000원 부근에서 지금 뭐 5,000원 부근까지 거의 50%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뭐 저가가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지만 지금 주봉상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여지가 좀 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기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비중 유지하시면서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가 반등하는 시점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그 추가 매수 시점이 필요하시면 지금 적어도 기관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어느 정도 좀 매수가 유입되면서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5월 달에 시장 하락과 함께 강력한 좀 조정폭이 크지만 이 부분이 정확한 바닥은 아니다. 아직까지 바닥 확인은 되지 않았고 전체 시장도 아직까지 바닥권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전체 시장이 좀 안정된 이후에 그리고 개별 종목적으로는 수급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어느 정도 유입된 이후에 그 이후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이 종목도 유보 사인 드립니다. 아무래도 실적들이 잘 안 나온 기업들의 손실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죠. 애경 유화도 1분기 성적표 작년에 비해서 역성장했습니다. 보겠습니다. 10,000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칭찬 주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김동희 전문가님 봐주세요. 네, 좋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은 국내 1위 가소제 업체죠. 애경유화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가소제 업체고요. 2019년도에 PVC나 이런 가소제 시장 개선이 좀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돼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점을 좀 잡아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내 디젤 차량에 대해서 바이오 디젤에 대해서 좀 의무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 2%였다면 2018년도에 3%까지 약 20% 이상 성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디젤 자체가 기술 진입 장벽이 좀 낮긴 하지만 환경 규제로 인한 호재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상존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출 비중이 바이오 디젤이 한 16%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가 정책과 함께 좀 이슈를 삼아서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0원에 잡으시긴 했는데 박스권은 상단입니다. 10,000원이. 네, 10,000원 부근에서는 일단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해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은 한 12,000원까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잡겠습니다. 한 8,000원, 7,200원 부근에서 손절가 잡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종목 고민 들여다봤습니다. 전화, 문자를 통해서 상담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종목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어갈게요.